요즘 미국 뉴욕 증시에서 최대 관심사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용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대 문지방을 위협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연준의 역대급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래 최고로 치솟고 주택시장에서는 신규 건설과 판매량이 급락하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인 주택시장과 후행 지표인 고용시장이 동시에 식어가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공개톡의 주제는 미 고용주택시장 급속 냉각, 경기 침체, 레드라인 넘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고용지표, 경기 침체 경고, 급속히 냉각되는 주택시장, 그리고 연준 피벗과 투자 포인트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블랙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요즘 미국 경제에서 노란 경고 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가파른 고용 둔화는 앞으로 조만간 경기 냉각 신호이다. 그리고 포브스는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임박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요 경제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경기 침체 이슈를 헤드라인 기사로 다루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장의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시장 관련 핵심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10월 실업률이 3.9%로 상승하여 4%대 문지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4월 3.4%로부터 무려 0.5%포인트 급등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10월 비농업 신규 채용도 15만 건으로 급감했고요. 주황색의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더라도 신규 채용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기자회견 때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굳게 믿었던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어 가고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권인데요. 지난주 신규 및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이 각각 2만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금리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로 고용 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기존의 관점은 여전히 불변입니다. 고용 시장을 코로나 팬데믹 전으로 비교해 볼까요? 팬데믹 직전 2020년 2월 총 고용이 1억 5,700만 건이었는데요. 금년 10월에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어 현재는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일자리가 45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생겼던 구멍을 메꾸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팬데믹 때 대량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으로 거의 다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비농업, 제조업 신규 일자리는 집권 이래 전반적으로 내리막 하향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팩트 분석이었는데요. 이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실업률이 노란색 화살표처럼 24개월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악명 높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1980년대 말 저축 대부조합 위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기간을 확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군청색 선이 실업률, 주황색 선이 24개월 이동 평균선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실업률이 3.8%로 급등하면서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이 이미 경기 침체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명한 이 법칙에 따르면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법칙이란 바로 샴 룰, 즉 샴의 경기 침체 지표를 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샴 지표의 레드라인은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에서 1년 이내 최저 실업률을 뺀 값이 0.5포인트를 넘어갈 때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굵은 청색 선이 빨간색 점선보다 높아질 때마다 예외 없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현재 기간을 확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1년 9월에 바닥을 찍은 샴 지표가 지난달 10월에 0.33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11월 4%, 12월 4.1%로 0.1%포인트씩만 상승한다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때부터 곧장 샴 법칙의 레드라인 0.5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표를 개발한 클라우디아 샴 박사는 이번에도 이 지표가 경기 침체를 맞추고 자신이 괴물, 즉 몬스터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이제부터 주택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10월 중 기존 주택 판매량이 380만 건에 그쳐 전월 대비 4.1%, 전년 대비 14.6% 각각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이래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이고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택 판매,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구매자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와 같이 집이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초만 하더라도 3% 이하였던 모기지 금리가 2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기에 선행성이 더욱 강한 신규 주택 허가와 착공, 그리고 완공 건수도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지표들이 2021년 10월 이래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미 주택건설협회와 웨일스파고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주택시장 심리지수 HMI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주택시장 업황이 호조, 그 이하이면 침체를 의미합니다. 지난 10월 이 지표가 34로 기준치 50보다 한참 아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지표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 아직 그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까지 밀리고 있는 주택시장이 회복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그래프는 JP 모건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굵은 군청색 선으로 나타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져 있고요. 가느다란 점선으로 표시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지수의 평균값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점선은 현재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수준에서 개인들의 소득이 연 7%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역사적 평균치로 회복되는데 약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회색선처럼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다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이고 주택시장 관련 데이터는 대부분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에 선행하는 주택시장이 냉각되어 가고 있고 이와 동시에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지표들이 함께 악화됨으로써 앞으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방위적으로 밀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향후 12개월 이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4%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경기 연착륙 또는 무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는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뉴스 미디어 기사에서 경기 연착륙이라는 키워드의 언급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기 침체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검은색 선의 경기 연착륙 단어 사용 횟수가 빈번하게 위로 치고 올라갈수록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연착륙 희망이 결국은 경착륙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기 침체가 덮치기 전에 낙관론이 절정에 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래프 맨 오른쪽에서 검은색 선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긴축 정책 사이클의 피벗 시기와 시사점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4%대 목전까지 근접하고 있고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1, 2개월 내에 실업률이 4.1%까지 상승하면 시험 법칙에 경기 침체 레드라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주택시장에서 판매량이 2010년 이래 최저치로 급감하고 있고 재고가 급증하는 등 주택 경기가 급속히 내각되고 있다. 여기에다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여 주택 심리 지수가 바닥권이고 주택 구매 여력 지수마저 역사적 저점에 머무르고 있어 강한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셋째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은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여기 빨간색 화살표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노란색 화살표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피벗을 시작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선물시장에서 기준금리 예상 경로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피벗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긴축 사이클에서 주가 하락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피벗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팩트에 유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야 하며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하락 시에는 채권 투자가 선호된다는 투자 포인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그래톡은 매번 영상에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